5천만 원으로 창업했던 매장은 어떻게 잘 되셨었나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안녕하세요, 리츠파카입니다. 오늘은 외식업 매장 무려 50개를 소유하고 계신 박성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대전과 청주에서 본사 사무실을 두고 전국에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약 50개점 이제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 대표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조심스럽게 수익을 여쭤봐도 될까요? 월 2, 3천만 원씩은 계속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인 수익은 좀 내려놓고 계속 회사에 지금 투자하고 법인으로 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규모를 계속 키워가시는 게 목적이라 개인적인 수익엔 좀 집중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수익은 꽤 큰 편이에요. 아, 네. 네. 안 그래도 딱 처음 뵙자마자 약간 부티가 살짝 나시더라고요. 원래 사업을 하셨었나요? 원래는 그 편의점 CU 아시죠? 네. CU로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해서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슈퍼바이저라든지 영업 관리 업무를 하고 31살에 퇴사를 해서 이제 첫 창업을 시작을 했죠. CU라고 하면은 BGF 리테일 소속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럼 굉장히 대기업인데 그 안정적인 직장을 뿌리치고 나온 계기가 있을까요? 현재 시장에서 청년들이 뭐 자신의 창업을 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부러웠는데 또 하기란 또 겁이 났어요. 한 2년 정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해서 많이 겁을 먹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너가 CU에 있으니까 박성진이지 사회에 나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좀 상처를 주는 말도 했었는데 무서운 말이었죠. 제가 듣기로는 육군 장교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실행력도 뛰어나셔서 군대에서 막 붙잡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진 네. 않았나요? 장기를 한번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 밖에 너무 궁금했어요. 호기심도 나고 어떤 세상일까 해서 나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 고민은 조금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나가자고 좀 선택을 하셨네요. 안정적인 것을 따라갈 것인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할 것인가, 이거는 매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늘 리스크를 지는 쪽을 선택하신 거네요. 이게 굉장히 짜릿해요. 어떤 짜릿함이 있냐면 물론 노력과 성실함이 동반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실행을 한다고 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성취감 있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명언인 것 같아요. 노력과 실행이 뒷받침되면 네. 리스크는 짜릿한 거다. 본사도 되게 의리의리하고 매장도 무려 50개 갖고 계시며 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은 많은 시스템과 이제 힘을 갖추게 돼요. 물류 시스템, 제조업체라든지 생산업체들하고 미팅을 할 때도 점포수가 곧 힘이 됩니다. 소스 단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단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한 단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한 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사업화 시키려고 하면 보통 한 개 매장을 가진 사람들은 업체들한테 냉대를 당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50개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를 하더라도 믿고 이제 투자를 해주시는 거죠. 완전 든든한 뒷배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단점으로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 50명의 우리 점주님들하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다 우리 생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장사를 잘 되게 해야 하는 거고 또 돈을 버셔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도 막중하고 또 장사가 안 됐을 때는 정말 같이 이제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으로는 약간의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무게감이 무게감 있죠. 역시 이게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부에선 좋아 보이지만 그 본인이 느끼는 조금 부담감과 이런 것들은 그쵸. 상당하겠네요. 네. 제가 아직 느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항상 있죠. 네. 저도 얼른 느껴보고 싶네요. 네, 그 시작 단계에서 하셨던 준비 그런 방법들과 얼마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거는 햄버거 집이었어요. 약 15평 정도에 되는 햄버거 집이었는데 테이크아웃 매장이었고 보증금을 제외하고 약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뭐 직기 시설이라든지 주방 시설이라든지 다 해서 금액은 사실 평수에 따라 상이한 것 같아요. 5천만 원으로 창업했던 매장은 어떻게 잘 되셨었나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네. 아 정말요? 네. 첫 창업이었고 좀 많이 경험이 부족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햄버거를 판매를 했었는데 대학가가 다 금액이 저렴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수제버거를 판매를 했었는데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3,000원대로 판매를 했어요. 사실은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상품 마진을 잘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는 이거를 한 50%만 남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건비도 필요하고 이제 월 임대료도 필요하고 전기세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책정을 했을 때 장사는 잘 됐지만 돈이 남지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 지금 이렇게 크게 성장해 오신 것도 그 전에 좀 실패들이 그럼 있었나 보네요.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험이 데이터가 돼서 두 번째 창업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나와서 사업의 근간이 되는 큰 수익을 얻었었죠. 아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이 예. 매장 이렇게까지 맞아요. 올라오신 거군요. 한 번에 사실 잘 되신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있었네요. 그럼 맞아요. 뭐 실력도 좋고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잘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한 번에 쭉 잘 돼버리면 그것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지켜야 되는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잘 헤쳐나갈 수도 있지만 꼬꾸라지는 사업가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공과 기초 체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저에게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한 번에 사실 되게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쌓으면서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좀 외식업, 요식업 이쪽으로 뛰어들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많은 창업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면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본적으로 상권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도 사람이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는 해당 점주님이거든요. 저희는 가서 이때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를 하는 거지 점주님만큼 잘 할 수도 없고 그 상권 조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템도 많이 알아봐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에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 업을 했는데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열정적이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저희 걸 선택을 하셔도 크게 성공을 하셨었어요.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자리도 많이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알아본 분이 훨씬 더 지금 잘 된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어쨌든 공부하셔야 된다. 공부하고 알아보고 네. 본인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그게 또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다. 비싼 상권 안에서도 한 블럭 차이로 굉장히 저렴한 가성비 매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권리금이 1억인데 이쪽은 권리금이 없어요. 이런 매장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나올 때는 권리금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발품이 중요해요. 아, 이거는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실패도 해보고 네. 이렇게까지 성장도 시켜보신 분이 진심으로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외식업, 요식업에 뛰어들고 싶은 분은 이 말씀을 한번 꼭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리가 반이다. 돈을 좀 많이 벌고 나서의 삶에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는 굉장히 많죠.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실제로 시장에 부자들이 많거든요. 저보다 훨씬 부자들도 많고 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한데 삶이 많이 편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인 때는 옷을 하나 사더라도 뭐 작게는 하루 이틀, 많게는 일주일을 고민하고 일단 집에 가서 고민하고 와서 구매를 하거나 안 하거나 했는데 조금 이제 수익적으로 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해버리고. 아, 고민이 길어지진 않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좀 돕고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도 월 한 100만 원씩 계속 후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어디 뒤에서 봤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살짝 나올 거예요. 아마 취약 청소년들을 좀 도와주는 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마음씨까지 가지셨네요. 그렇게 좀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수익적으로 좀 되게 되면 좀 여유로워집니다. 아,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좀 네. 보이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아,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더 열심히 살게 된 건지. 저는 일단은 좀 불우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엄청 좀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님께서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으셨어요. 뭐 도박도 하고 집안을 좀 많이 무너지게 하셨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열심히 했을 때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16살 때는 그림, 제 20살 때는 운동, 그리고 제 20대 중반에는 스피치, 30대 초반에는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터닝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큰 사업가가 되고 싶어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박성진이 할 수 있는 눈앞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 스텝이 보여진다는 거죠. 마라톤하고 동일해요. 49.19km를 달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앞에 안 보이는데 지금 당장 5km 먼저 뛴다고 하면 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너가 성공하고 싶으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너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책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혹시 대표님도 책을 많이 보시는지 그리고 혹은 인생책이 있는지. 30살쯤에 그 강연, 성공한 사업가의 강연을 들으면서 끝나고 나서 뛰어가서 여쭤봤어요. 그 사업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책을 하나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당시에 부의 추월 차선이었어요. 제 인생책. 인생책이에요. 네. 그걸 읽었는데 지금 당장 정체되어 있는 너를 이렇게 세워라. 정체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끊어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와닿았던 책이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쓴 책인데 제가 8년 전에 쓴 책입니다. 네, 미친 실행력이라고 취업, 그 다음에 이직, 그 다음에 사업, 창업 모든 걸 해보려는 분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책 같아요. 제 책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실행하지 않은 열정은 열정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이거 한번 꼭 읽어보도록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실 건가요? 네. 사인까지?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혹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오늘 인터뷰에서 아직 멀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좀 쑥스럽고 민망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좀 가야 할 길이 많고 좀 목표한 지점까지는 열심히 뛰어야 될 젊은 사업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도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으니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일단 하세요. 뭐든지. 다이어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뭔가 아무도 안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든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고민하지 마세요.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결국은 실행이 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실행이 결국 답이고 결국 저도 부자분들, 성공한 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하면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그리고 저 함께 이 대표님의 메시지를 한번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